어릴 때 1편 보고 스탱 해골바가지에 지릴 뻔한 아이들도 2편에서 액체 터미네이터 CG 보고 또 지릴 뻔했다는 SF 액션 불후의 명작 터미네이터. 보디빌더 출신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기계인간의 대명사로 올려놓은 이 영화. 이젠 전설의 레전드 감독 반열에 올라간 제임스 카메론의 초기 작품이기도 하죠.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커리어 초반에 감독으로 잘 안 풀리던 제임스 카메론은 끔찍한 기계인간이 나오는 악몽을 꿉니다. 거기서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이 바로 터미네이터예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무명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에게 맡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은 자신이 감독을 하는 대신 속편과 모든 판권을 단 $1에 넘기게 되죠. 터미네이터 1편은 무려 1984년작입니다. 35년 전이에요. 지금 보면 촌스럽긴 한데 스톱모션으로 움직이는 터미네이터를 보면 아직도 소름이 끼칩니다. 빌런이지만 사실상 주인공격인 터미네이터 T800의 카리스마는 당시엔 역대급이었죠. 무표정의 대사도 없는 이 기계인간은 살인마 하면 보통 떠오르는 사이코패스 설정보다도 더 섬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계라서 총을 맞건 신체가 망가지건 죽이려고 달려드는 기계인간, 그게 터미네이터니까요. 특히나 막판엔 생체 조직이 다 사라져 기계 골격 상태로 주인공들을 제거하려 들 때는 이게 공포영화인지 액션영화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진짜 어릴 때 이거 봤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게다가 시간여행에 관한 세부 설정, 세계관도 나름 차곡차곡 잘 쌓아놔서 적은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흥행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후 전설의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이 나옵니다. 전편보다 더 나은 속편 없다는 공식을 완전히 부셔버린 작품이죠. 터미네이터 시리즈 중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거 이후엔 제대로 된 작품이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본 영화일지도 모르겠네요. 액션, 스토리, 연출 모든 게 거의 완벽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액체 터미네이터라고 부르던 T-1000의 CG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컴퓨터 그래픽이 이런 거구나 하고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봐도 91년작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원래 SF 액션이라는 장르가 기술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꽤나 촌스럽게 느껴지는데 이 영화는 그런 거 거의 못 느낍니다. 그만큼 시대를 초월한 작품이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CG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쓰였다는 게 함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터미네이터 2에는 DVD에 실린 숨겨진 엔딩이 있거든요. 이 엔딩 내용은 심판의 날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구는 평화롭게 지켜졌다는 해피엔딩입니다. 영화 내내 나오던 나레이션은 할머니가 된 사라 코너가 예전을 회상하며 녹음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엔딩은 무거운 영화 분위기에 다소 맞지 않는다는 점과 너무 전형적인 헐리우드식 해피엔딩이라는 것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영화가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고 이로 인해 후속작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제임스 카메론은 시리즈를 2편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이 돈 되는 시리즈를 쉽게 접을 제작사는 없겠죠. 그래서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이후 참담한 흑역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터미네이터 3 라이즈 오브 더 머신이 나와요. 감독은 조나단 모스토우, 브레이크다운, U571 같은 나쁘지 않은 작품을 찍던 감독이죠. 하지만 2에서 완전히 끝난 이야기를 덧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설정에 다소 황당한 엔딩까지 곁들여지며 그저 그런 B급 영화로 전락하게 됩니다. 터미네이터 3는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터미네이터 1, 2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식의 전개에 캐릭터들은 전혀 매력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이 영화의 주연격인 닉 스탈과 크리스타나 로케는 커리어를 완전히 말아먹게 되죠. 감독인 조나단 모스토우도 이 영화의 실패 이후 변변찮은 감독이 되어버립니다. 3편이 실패했지만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포기하긴 역시 아깝죠. 그냥 포기하지. 3편의 실패를 애매한 배우들의 기용과 반복되는 스토리라 여긴 제작진은 크리스찬 베일, 샘 워딩턴 등 유명 배우를 앞세워 심판의 날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을 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 생기는데 하나는 영화가 아포칼립스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과 감독이 코미디 액션물로 유명한 맥지라는 것입니다. 맥지에게 터미네이터 시리즈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3편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솔직히 봐주기 힘든 정도의 영화는 아니고 평균치는 해주는 영화긴 해요. 다만 이게 터미네이터 시리즈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여서 외전격의 영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 시리즈 팬이 봤을 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영화였죠. 이 영화에 참여하지 못한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대놓고 싫어하는 작품이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흥행에도 참패하며 크리스찬 베일 위주로 계획했던 이후 시리즈도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부트가 결정되죠. 리부트의 첫 작품 터미네이터 제니시스가 나오게 됩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복귀한 작품이죠. 이 영화 감독은 왕자의 게임과 토르 다크월드를 감독한 앨런 테일러입니다. 하필 영화 필모도 안 좋은 앨런 테일러를 감독 자리에 앉힌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병헌이 나와서 나름 한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터미네이터 시리즈 오마주만 떡칠한 이 영화는 초반엔 꽤 신선한 듯하지만 지루한 전개, 매력없는 캐릭터, 설득력 없는 전개, 3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여지없이 졸작이 되어버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터미네이터 시리즈 중 제일 노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패망으로 3부작으로 예정되었던 시리즈가 또다시 엎어져 버렸습니다.
시리즈 3편과 4편 그리고 리부트 작품 제니시스에 이르기까지 터미네이터는 공통적인 문제를 몇 가지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임스 카메론의 부재였어요. 터미네이터의 세계관과 핵심 주제는 천재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탄생시킨 것이죠. 이걸 고려하지 않고 스토리 이어가기에만 급급한 후속편들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후속작을 맡은 감독의 면면을 보면 솔직히 답이 없는 수준이죠. 3편 감독 조나단 모스토우도 그저 그런 감독이지만 맥지나 앨런 테일러는 도저히 이 정도 영화를 끌고 갈 역량이 없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터미네이터는 기존의 명성 때문에 오히려 좋은 감독을 데려오기 힘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솔직히 터미네이터 2 같은 센세이셔널한 작품 후속작을 부담없이 만들 만한 감독이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꽤 잘 나가는 감독이라고 해도 터미네이터 후속작은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애매한 감독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겠죠.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아예 성격이 다른 4편을 제외하면 터미네이터 영화 자체가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주인공을 제거할 터미네이터와 주인공을 도와 그의 맞설 인물이 미래에서 옵니다. 그리고 추격전 끝에 주인공을 돕는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해서 터미네이터를 제거하죠. 간단하게 보면 이런 스토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2번 정도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3번째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아예 터미네이터 이름만 빌린 4편은 이미 터미네이터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결국 터미네이터가 만들어진 지 35년이 지나 터미네이터 판권은 제임스 카메론에게 돌아왔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이 시리즈를 자신이 끝내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그게 가능하게 되었네요. 덕분에 기존에 만들어진 3, 4편과 제니시스는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이 편의 진정한 후속작이 바로 이번에 나오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입니다. 아직도 제임스 카메론이 아바타 후속작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데드풀 1편의 감독인 팀 밀러가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원화는 제임스 카메론이 관여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던 알리타 배틀엔젤의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가 과연 괜찮은 결과물로 나왔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네요. 터미네이터 2를 수십 번 봤던 저로서는 부디 좋은 작품으로 나와주었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흰가마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ll be back.